네, 이번 시간에는 바람직한 병원의 노무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관리를 강의할 저는 손강용 농사라고 합니다. 먼저 최근에 원장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용노동부의 그 직원들이 고소고발하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출석노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이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원장님한테 이런 소리가 날아옵니다. 그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죠? 네. 내용을 보니까 이 직원은 아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즉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노동부에 진정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석 요구서를 보니까 여기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뭐 주 5일 하는 병원도 있는데요. 주말에 토요일 날 일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토요일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평일만 근무를 알고 갔는데 토요일 날 근무를 시키게 되니까 요거를 제가 서면으로 고집하지 못했다. 아마 이런 내용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근로조건 미명시 임산부에 대해서 야간 근무를 시키면 안 되는데 아마 임산부에 대해서 야간 근무를 시킨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요즘에 우리 여직원들 임신하게 되면 연장 근무도 못 하는 것이고요.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도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노동부에 이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원장님들께서 우리 직원들 관리할 때 너무 노동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지 미리 좀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병원에서 노무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직원 수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 노동법에서 직원이 5명이 넘냐, 5명이 넘지 않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대체로 우리 그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노동법에서 직원이 5명이 넘게 되면 웬만한 법은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직원이 5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적용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장님을 제외하고 직원이 뭐 3명, 4명 이렇게 5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병원 노무 관리하기 좀 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을 제외하고 직원이 5명이 넘는다. 그러면 내가 조금 노무 관리를 잘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5명이 넘으면 뭐 50명 있는 뭐 로컬 병원이라든지 500명 있는 그 종합병원과 똑같이 노무 관리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5명이 되지 않아도, 즉 5인 미만도 적용되는, 즉 모든 병의원에 적용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근로계약서 작성 교문이에요. 일단 계약서는 반드시 쓰라는 거예요. 반드시 쓰시고 또 환불을 직원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 계약서를 그럼 언제 써야 되느냐? 보통 보면 우리가 입사했을 때 직원이 채용이 되었을 때 그날 당일 아침에 바로 쓰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흔치는 않은데요. 직원이 딱 하루 나오고 이렇게 다투다가 다음날 안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원장님 생각에는 내가 한 3개월 정도 지켜보다 써야지 했는데 직원이 하루 만에 그만둬 버리면 계약서를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꼼짝없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각종 연차휴가는 뭐다, 근무지는 어떻게 된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된다, 휴게시간은 어떻게 된다, 이걸 명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간근무, 야간근무가 교대 근무가 되어 있으면 또 명시하는 거예요. 명시하고 주말 근무를 해야 되면 그것도 명시해야 되는 것이고 당직 근무가 있다, 그것도 명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금대장하고 근로자 명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병원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보통 임금대장은 우리 기장하시는 세무사 쪽에서 맞는 경우도 있고 또 노무법인에 또 급여 관리를 맡기게 되면 또 노무법인에서 대신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특히 혹시라도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라든지 일용직을 쓰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아르바이트는 시급만 주고 또 일용직은 일당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주 15시간 일하게 되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쳐가지고 가끔은 곤혹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또 부여해야 됩니다. 휴게시간은 우리 4시간당 30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절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직원이 산재로, 업무상 재해로 다친 직원, 그리고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해고를 못합니다. 이런 직원들은 절대 해고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해고할 때는요,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한 달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해야 됩니다. 네, 한 달 전에. 그러니까 뭐 일주일 만에 하든 2주일 만에 하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내가 당신을 한 달 내에 해고할 생각이 있다 라고 해서 해고를 하시든지, 한 달 전에 미리 예고하면 한 달 동안 좀 껄끄럽다, 그런 경우에는 한 달치 해고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네, 한 달치 수당을 지급하면 한 달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즉시 해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신입사원들입니다. 즉 직원이 입사해가지고 3개월이 안 된 경우에는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원이 이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임금 대장은 직원이 퇴사해도 3년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파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산전휴가라든지 뭐 육아휴직 다 적용되고요. 산재 보상, 그리고 이제 이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14일 내에 마지막 달 월급 줘야 되고, 그리고 뭐 퇴직금 있으면 퇴직금 줘야 되고, 그리고 뭐 혹시라도 연초에 퇴사하게 되면 뭐 연말정산 후급금도 줘야 되고요. 이런 것도 다 청산해야 됩니다. 14일 내에 해야 되는데 이걸 자칫 뭐 15일 넘어갔다, 16일 넘어갔다 하게 되면 이것도 임금 처분이 됩니다. 주의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2010년 12월 이후부터는 5인 미만 병원도 퇴직금이 다 발생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모든 병원에 적용되는 규정들이고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5인이 되지 않은 우리 병의원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적용되지 않느냐 보시죠. 일단 5인 미만, 즉 병원 직원이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병원은 법정 근무 시간제라는 게 사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이런 게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직원과 합의만 하시면 하루에 10시간도 근무시킬 수가 있고, 또 뭐 일주일에 뭐 40시간, 50시간, 60시간 근무 가능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시급은 지급해야겠죠. 그래서 병원은 기본 근무 시간, 즉 법정 근무 시간에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이 기본이 되는 그 기준 근무가 없기 때문에 연장 근무란 말도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5인이 넘어가게 되면 기본 근무 시간 40시간에 연장을 해도 12시간밖에 못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5인 미만은 기준이었기 때문에 연장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직원과 합의만 하면, 그리고 시간당 시급만 지급하면 근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연장 근무라는 것 자체도 없고 법정 근무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연장 근무란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야간 근무란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휴일 근무란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5인 이상이 되게 되면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무 시에 우리가 돈을 시급만 주는 게 아니고요, 시급의 1.5배를 줘야 됩니다. 좀 돈을 많이 주는 거죠. 하지만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어차피 연장, 야간, 휴일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혹시 밤에 일을 하건 주말에 일을 해도 그냥 시급만 지급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조금 직원들이 보면 그렇다 하지만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병원 자체 내에서 내부적으로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임금 단가를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인 미만은 또 야간 휴일 근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업무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5인 미만에는 휴가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연차휴가라든지 생리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러면 뭐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날 격주다, 일요일날 쉰다. 그러면 사실 그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뭐 토요일날 쉬고 뭐 일주일에 2주에 한 번 쉬겠죠. 그리고 일요일 쉬고, 이게 이제 휴무일이 되는 겁니다. 자,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직원을 해고를 해도 이 직원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걸 못합니다. 조금 해고하기가 좀 손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휴업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아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약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있게 되면 사실 병원을 잠시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우리 고용노동부는 무급이 가능한데, 확진자나 유증상자 없이 좀 불안하다, 좀 불안해서 좀 문을 닫겠다,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평균 인원이 70%인데요. 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만일에 직원이 이제 10명이 넘게 되면 그때는 취업규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이 30명 넘게 되면 또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시면서 규정을 노동부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흔히 우리가 주 5일제, 주 5일제 그러는데요. 사실 토요일날 근무하는 병원이 많을 겁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주 40시간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이것도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로자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되는 것이고 5인 미만이면 아예 주 5일제, 주 40시간제 이런 게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 40시간제로 보면 이제 보통 일반 직장 같은 경우에는 8시간씩 5일 하면 딱 40시간이 되는데 병원의 경우에는 주말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에 7시간씩 그래서 주 5일 하면 35시간을 맞추고 토요일날 5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주 30시간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일별로 수요일은 조금 근무를 좀 오래 하고 또 다른 날은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 40시간제가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근로자 수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만 근로자 수는요 반드시 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정규직이건 계약직이건 임시직이건 심지어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다 근로자 해당됩니다. 물론 이분들이 이제 매일 5일 나오지 않고 일주일에 이틀 나온다. 그러면 그 나온 날짜만큼만 근로자에 포함시킵니다. 보통 우리가 5일 근무하는 병원인데 어떤 직원이 알바로 이틀 나오는 거예요. 그 직원은 5분의 1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이기 때문에 0.4명으로 우리가 이제 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법정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기 때문에 5인 이상 병원의 경우에는 이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연장 근무가 됩니다. 연장 근무. 그래서 연장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당연히 합의되어야겠지만 그 단가를 좀 더 줘야 됩니다. 즉 시급에 1.5배를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연장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40시간 더하기 12시간 해가지고 요즘에 한참 얘기하는 주 52시간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병원에는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이 연장근무 시간 제한 때문에 근무 못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경우에는 우리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서 근로자 대표랑 합의를 하게 되면 이 연장근무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사실 얼마든지 연장근무가 가능한 그런 좀 특례가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휴게 시간은 4시간을 근무했을 때 중간에 30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8시간을 근무하면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을 주는 거죠. 휴게 시간을 요 이상으로 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요것보다 덜 주는 건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보통 탁주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10시에 출근해가지고 15시, 즉 오후 3시에 끝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실제 8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1시간을 줄 필요가 없어, 점심시간을. 즉, 이때는 그래서 점심시간을 30분만 주고 나머지 4시간 반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급여는 10시 출근에 15시 퇴근이니까 총 5시간인데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이기 때문에 30분은 무급, 즉 급여가 주지 않고 4시간 30분 급여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 가능하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장면한 선수가 나와있죠? 일할 때는 꼭 근로계약서를 쓰랍니다. 계약서를 안 쓰면 마치 이분이 던져버릴 것 같아요. 위험하죠. 자, 근로계약서를 안 쓰게 되면 보통 직원의 경우에는 사람당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반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나 알바생들 또는 일용직들 우리가 보면 알바생이나 일용직을 굳이 근로계약서 써야 돼?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오히려 이분들은 더 무섭습니다. 이분들은 알바생, 일용직 계약서 안 쓰면 바로 즉시 과태료 나옵니다. 몇십만 원에서 몇백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법상으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이분이 정말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안 썼다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주 다행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한 부 작성해가지고 원장님만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직원에게 줘야 돼요. 직원이 요구하지 않아도 줘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직원하고 조금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좀 안 좋게 퇴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직원들이요 노동부에 꼭 이걸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계약서 한번 준 것 같은데 직원은 안 받았다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줬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시겠어요? 가죠.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뭐 복사본을 주든 원본을 주든 줘도 괜찮지만 뭐 이메일로 교환한다든지 또는 뭐 카톡이나 또 문자로 같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조금 좀 관리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근로계약서에 사인만 받지 마시고 이 근로계약서를 직원이 받았다는 그런 수령증 같은 거 또 사인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로계약서에는요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필수 명시사항이 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이런 겁니다. 즉 기본급이 있으면 기본급이 주휴수당 포함해서 몇 시간분이다. 우리 연장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있으면 연장수당은 뭐 토요일 근무에서 몇 시간분을 미리 지급하고 있다. 이걸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봤을 때 내가 토요일날 연장수당을 받고 있구나.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또 휴일, 연차휴가, 담당 업무, 근무 장소를 반드시 명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외에 또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각하면 벌금을 부과하게 한다든지 연차휴가는 원래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뭐 주말에 연차를 그러니까 토요일날에 연차를 쓰지 못한다든지 내지는 뭐 한 달에 연차를 뭐 한 개 이상 못 쓴다든지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업무 관리를 그렇게 유도할 수 있겠지만 이걸 계약서에 적어버리면 다 불법이 됩니다. 또는 위약금 손해배상 뭐 병원에서 두 달 내에 퇴사하게 되면 또는 뭐 1년 내에 퇴사하게 되면 뭐 한 달씩 월급을 불어내라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리 약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직원이 10명 넘게 되면 취업규칙이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것도 나중에 과태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연장수당을 이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병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오해하는 게 연장 근무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는 병원이에요. 그럼 딱 이제 정시 1시간 빼면 8시간이 맞는데 필요에 따라서 7시 이후에 즉 8시, 9시까지 근무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의 시급,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2시간에 대해서 1.5배를 지급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있죠. 자, 2시간 더 하면 그냥 평일은 뭐 3만 원, 토요일은 5만 원 주겠다. 이렇게 그냥 정액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이 통상임금 곱하기 1.5보다 금액이 많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그 금액이 이 법 기준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확인하셔서 그분의 시급이 얼마인지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예로 보시면 이분은 기본급이 월 180이고 자격수당이 월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 자격수당도 우리가 통상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월 통상임금은 190만 원입니다. 보통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209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이분의 시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 시급은 9,090원이 되겠네요. 만일에 이분이 연장을 했다. 밤 10시에 야간 근무했다 하게 되면 여기다 곱하기 1.5를 하면 그게 시간당 단가가 되는 겁니다. 자, 딱 주 40시간만 근무하는 병원은 문제가 없는데 아예 우리 직원의 출퇴근 시간 자체가 일주일에 40시간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급여 안에 그래서 우리 계산해 보니까 직원의 평균적인 근무 시간이 일주일에 주 44시간이다. 그렇게 되면 40시간의 기본급, 4시간은 연장수당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경우에는 미리 이 월급을 줄 때 이 월급을 분리를 해서 200만 원 중에서 180몇만 원은 기본급이고 나머지 10몇만 원은 4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다. 이렇게 미리 급여에 포함시키는 계약을 우리가 포괄임금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사례를 볼까요? 이 병원을 보니까 9시 반, 평일 9시 반 출근에 오후 6시 반 퇴근이에요. 그러면 점심 1시간 빼면 정확히 8시간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병원입니다. 토요일 날은 근데 추가 연장 근무가 있어요. 보니까 9시 반부터 2시 반까지. 그러면 총 3시간인가요? 4시간? 네, 9시,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5시간을 근무하네요. 자, 5시간 토요일 날 근무하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일요일 공휴일 수준입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보니까 토요일 점심시간 없네요. 이거는 상당히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직원들끼리 아마 교대에 닥치고 점심을 먹는다는 얘기 같은데요. 근데 자칫 오해를 하면 토요일 날 그러면 점심 휴게 시간 없이 직원들이 5시간 그냥 근무만 쭉 하는 건가?
이러면 이렇게 불법이 됩니다. 반드시 30분씩 직원 교대로 휴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오해 소지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병원은 일주일에 주 45시간 근무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기본급을 주휴수당 포함해서, 즉 일요일치 포함해서 209시간치를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연장수당은 대략 월에 22시간 나오는데 여기다가 1.5를 해가지고 대략 한 33시간을 포함시켜 놔야지 정확한 급여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임금 얘기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고요. 만일에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이다 그러면 월 기본급을 한 179만 5,310원, 대략 한 월 180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여금이라든지 뭐 연차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뭐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원장님들이 이런 쪽 수당으로 많이 돈을 줘도 결국 최저임금도 따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좀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특히 식대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최저임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게 이제 해마다 조금씩 비율이 다른데요. 제가 이제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기준해 가지고 대략 9만 원이 넘게 되면 식대 교통비 이런 복리후생비를 9만 원 이상 지급하게 되면 9만 원 초과 금액은 최저임금 인정을 해줍니다. 자, 한번 사례 한번 보시죠. 연봉 2,400이니까 이번은 대략 월급이 200만 원인 것 같아요. 근데 급여를 이렇게 이제 분개를 해놨네요. 기본급 160, 가격수당 10만 원, 식대 10만 원, 은행이 10만 원. 이분이 최저임금 위반일 거야, 아닌가요? 자, 보십시오. 일단 연장수당은 최저임금과 전혀 무관한 금액이기 때문에 뺍니다. 180이 되겠죠? 자, 기본급과 자격수당은 170만 원. 이건 최저임금 맞습니다. 근데 식대가 10만 원인데요. 식대까지 보면 180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식대가 빠져버리면 170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9만 원 초과 금액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이분은 10만 원 지급하게 되면 9만 원 초과 금액, 만 원이 최저임금입니다. 그러면 이분 급여 명세표에서 최저임금 인정되는 금액은 기본급 160, 자격수당 10만 원, 식대 만 원 해가지고 172만 원입니다. 그러면 법보다 위반됐네요. 최저임금이 179만 5천 원이기 때문에 대략 8만 5천 원을 덜 줄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감안하셔가지고 급여를 잘 짜는 게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엄격한 벌칙이 따르고요. 나중에 근로자랑 합의를 해도, 즉 노동부에 신고한 다음에 근로자가 취하선을 해도 이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 쪽에 송치가 되게 됩니다. 아주 머리 아파요. 그래서 미리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법정공휴일이라고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흔히 빨간 날이라고 그러죠. 이게 근무일일까요? 공휴일이 아닐까요? 우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유급휴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휴일. 보통 이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병원의 경우에는 화요일날 쉬게 되면 화요일이 주일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이날이 유급 법정 휴일입니다. 즉, 이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1.5배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정 휴일이 아닌 공휴일이라든지 병원, 개원일 이런 경우에는 우리 병원 자체적으로 약속한 휴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 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날은 근무를 해도 법상으로는 휴일 근무를 보지 않고 그냥 일반 근무를 봅니다. 공휴일인데 왜 그렇게 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공휴일의 공짜가 공무원들이 쉬는 날의 공짜입니다. 즉 관공서가 쉬는 날. 시청, 구청, 동사무소. 물론 이제 국공립병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휴일이 적용되겠지만 일반 우리 민간 개인 병원의 경우에는 공휴일은 그냥 현재는 일반 근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법을 개정했는데요. 앞으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됩니다. 단 병원 규모에 따라 좀 다르네요. 300인 이상 병원의 경우에는 이미 올해 1월에 시행이 됐고요. 30명 이상 병원 정도 되면 내년부터 공휴일을 반드시 법정 휴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명이 이상 되는 병원은 조금 인전의 여유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 법정 휴일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요 공휴일 근무시키게 되면 휴일수당 줘야 되는 겁니다. 자, 휴가도 마찬가지로 법정 휴가가 있고 법정 휴가가 아닌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차휴가, 이거 법정 휴가가 맞습니다.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직원들 산전의 휴가, 이것도 법정 휴가입니다. 또 생리휴가. 다만 생리휴가는 현재 무급이기 때문에 그날 생휴를 쓰게 되면 그 휴가일에 대한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즉 무급이라는 거죠. 자, 최근에 법이 바뀐 게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게 있어요. 즉 남편 출산휴가인데요.
이제 우리 그 부인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남편도 10일간, 유급으로 10일간 휴가 나갈 수 있습니다. 연차하고 별도예요. 이제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 즉 3달 내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나눠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금밀 기준이기 때문에 만일에 주말에 휴무하는 병원의 경우에는 일주 5일 또 주말 쉬고 일주 5일이 하니까 최대 한 16일 정도 휴무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경조사라든지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도 법정 휴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병원 자체적으로 휴가를 줄 수도 있고 이게 제도가 없으면 사실은 연차로 가름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연차가 없으면 부급이 되는 겁니다. 자, 1년 미만 직원도 연차가 생긴다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원래 연차라는 것은 1년에 8할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차가 나가는 것인데 지금은 1년이 안 된 신입사원도 연차를 줘야 되는 겁니다. 즉,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한 달 개근하면, 즉 개근의 의미가 결근이 없다는 겁니다. 개근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하나씩 발생합니다. 이 직원이 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개근은 개근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원이 한 6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다. 연차를 사용한 게 없다. 결근 없다. 그러면 6개월이니까 6개 연차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4개를 사용했다.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원장님에게는 사용자에게는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이 있습니다. 직원이 연차를 사용 신청했을 때 연차를 가지 마! 라고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날 병원 사정에 따라서 업무가 많은 경우에는 날짜를 조금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죠. 연차 발생은 최초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5일, 2년차 15일, 3년차부터 16일, 4년차 16일. 그래서 2년에 한 개씩 증가합니다. 최고는 25개까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년 이상 근무해도 25개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최고 한도입니다. 자, 어떤 병원의 경우에는 이제 여름 휴가를 주거나 또는 이제 연휴 때 중간에 그 징검다리 휴일, 샌드위치 데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 뭐 어떤 직원은 쉬고 어떤 직원은 안 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괄적으로 직원들하고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해서 우리는 하계휴가 때 다 연차를 쓰는 걸로 하자. 그리고 징검다리 휴일 때 다 연차를 쓰는 걸로 하자. 라고 직원들처럼 합의를 해버리면 개별적으로 연차 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퇴직금은 지금은 함부로 절대 중간정산 해주시면 안 됩니다.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든지 또는 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된다든지. 근데 이것도 병원에서 한 번밖에 되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할 수 없습니다. 또는 최근에 6개월 이상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 목적이라든지 또는 개인 해상, 개인 파산, 임금 피크제. 이 정도 사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정 퇴직금은 1년 근무한 직원이 발생되는 거죠. 1년 근무한 직원.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은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으로 해가지고 DC형, 확정기회형 또는 DB형, 확정급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원 사정에 따라서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법정 퇴직금을 할 수도 있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퇴직하게 되면 반드시 퇴직 날짜로부터 14일 내에 마지막 달 월급, 퇴직금, 연말수당, 환급금, 연차수당 같은 거 다 지급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다음 달 급여달 지급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14일 내면 문제가 없는데 14일이 초과되게 되면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는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을 때 미리 그 내용을 좀 같이 합의를 받으세요. 퇴직금은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합니다. 라고 합의를 하시게 되면 그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용직이나 우리가 아르바이트 직원을 썼는데 이 직원이 일주일에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안 된다. 즉 7시간씩 이틀 나온다.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주휴라든지 연차휴가라든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주휴수당도 줄 필요가 없고 연차휴가도 발생되지 않고 퇴직금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대보험 쪽 가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주 15시간 미만자는 가입이 제외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급적 원장님들 직원이 조금 말썽을 좀 부리더라도 해고라는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제가 병원 상담해보면 약간 직원이 조금 직원들하고 좀 트러블이 있거나 약간 좀 응대하는 그 말투라든지 태도가 약간 좀 그렇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징계 사유는 될지언정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좀 거꾸로 보시겠죠. 그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직을 유도한다든지 또는 이제 해고가 아닌 감봉이라든지 정직 이런 식의 좀 징계 제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고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일단은 30일 전에 해고 해야 되고
해고하고 싶지 않으면 바로 즉시 해고 수당을 하나 줘야 되고, 또 해고 사유하고 시기를 밝혀가지고 서면 통보해야 됩니다. 서면 통보하지 않고, 즉 해고 통보서 주지 않고 뭐 전화로 하거나 말로 하게 됩니다. 불법입니다. 심지어는 메일이라든지 카톡, 문자로도 해고 못합니다. 주로 서면 통보하지 않아가지고 다 절차 무효가 돼요. 만약에 직원이 이 3개월 내에 진호위에 이 해고 구제 신청하게 되면 원장님에게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해고할 때는 꼭 이 해고 사유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가급적이면 해고가 아닌 다른 방법을 활용하시고, 해고 시에는 절차, 해고 통보서라든지 이걸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원장님들이 직원 채용할 때 바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수습기간을 명시해가지고 일단 3개월 동안 내가 좀 지켜보겠다. 지켜봐서 3개월에 좀 문제가 생기면 계속 뭐 힘들다고 판단되면 내가 당신하고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 이런 좀 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네요. 신입은 근로계약서를 남기고 퇴직 직원은 사직서를 남겨야 됩니다. 마치 뭐 호랑이는 뭐 일부러 가족을 남겨주고. 왜? 입사를 하게 되면 바로 계약서를 받아내는 거예요. 며칠 지체하다가 이 직원 퇴사해버리면 바로 불법이 되버립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직원들은 사직서를 쓰고 나가야지 나중에 이 직원이 내가 해고당했어요 이런 또 딴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직서를 못 받았다 그러면 문자로라도 직원에게 보내서 사직서를 좀 내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직원이 제가 사직서를 금방 제출할게요. 그러면 그런 문자라도 좀 보관하시는 것이 나중에 해고하지 않았다는 그런 좀 입증이 될 겁니다. 실무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신입은 계약서를, 퇴직자는 사직서를 남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아주 핫한 그 지원금 제도인데요. 이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에서 우리 보통 병원들이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개 병원을 지금 장려금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청년들을 만 34세 이하가 기준입니다. 만 34세 이하. 만약 군대를 갔다 오셨으면 남자는 만 36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군대를 아주 장기로 오래 갔다 왔다 그러면 최대 남자는 만 39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청년들을 추가로 고용해야 됩니다. 추가 고용.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19년 때 우리 직원이 다 해서 7명이었는데 올해 직원을 2명을 더 채용해서 9명이 됐다. 근데 2명이 청년이다 그러면 이 2명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얼마씩? 인당 900만 원씩 3년간. 즉, 한 명당 무려 2,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명이면 5,400이 되겠죠. 특히 요즘에 신규로 개원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템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건비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제가 지금 관여하는 병원도 대략 그 병원이 개원병원인데 20명 정도에 대한 입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몇 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건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인당 연 900이니까 대략 월 한 75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월 75만 원. 그러면 요즘 또 이거 결부시켜서 일자 연자금 9만 원 나오고 또 불임료의 사회보험 해가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50%, 90%또 절감해주고 또 이거 70만 원 정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얼추 한 90에서 100 정도의 정부 지원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아이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